원 씨의 예비 며느리 가은이의 첫인상은 슈퍼모델 같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네 여자친구라고? 도대체 왜? 엄마가 봐도 예쁘죠? 저도 꼬시느라 엄청 힘들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원 씨의 아들 35세 원동철은 꽤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물려준 것 없었지만 자수성가한 아들. 원 씨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도 대견했죠. 동철아, 나는 내가 혼자서 이렇게 성공한 것도 너무 대견한데. 이제는 좋은 아가씨까지 데려온다니.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엄마도 참. 그런 말씀 마세요. 애초에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진작에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사실 원 씨와 동철은 친부모 지간이 아니었습니다. 원 씨는 짧게나마 결혼 생활을 한 적이 있긴 했지만 불임이라는 이유로 이른 나이에 강제 이혼을 당했고 그러던 원 씨가 선택한 것은 바로 입양이었죠. 아이를 입양하시겠다고요? 그것도 여자 혼자 몸으로요? 당시 사회상에서 여자 혼자서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원 씨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지만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면서 한국이 여성에게 얼마나 불친절한 사회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구석도 있었죠. 지금은 직장 때문에 한국에 있기는 하지만 저의 본래 국적은 미국이에요. 저의 본가 주소도 미국으로 되어 있고요. 그걸로 진행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 씨의 부모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간 1세대 한인이었고 원 씨는 그런 그들의 자녀였습니다. 다만 그 시절 대부분의 한인들이 그랬듯이 공사 현장이나 슈퍼마켓, 세탁, 청소처럼 하찮은 일만 하던 부모님은 매일같이 고국인 한국을 그리워하셨고 딸인 원 씨만은 제대로 대학물을 먹여 한국에서 살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그녀를 훌륭한 지식인으로 키운 것이었습니다. 미국 국적에다가 본가도 미국으로 되어 있어 해외 입양 처리가 가능한 상황. 하지만 그럼에도 보육원에서는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일단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참 이해가 어렵네요. 이해가 어렵다고요? 네, 아니 대체 아가씨 같이 멀쩡한 처녀가 대체 뭐가 아쉬워서 남의 새끼를 입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혹시 뭐 불임 같은 건 아니죠? 맞아요. 네? 불임, 맞다고요. 이제 좀 속이 시원하신가요? 아, 아니. 그게 기분 나쁘게 하려고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난 그저 안타까워서 한 말이었지. 아니, 그럼 단순히 불임이어서 아이를 가지려는 마음에 입양을 하는 거예요? 원 씨는 보육원 원장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린 저한테 그랬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기회를 주고 싶을 뿐이에요. 원 씨는 그렇게 소중한 아들 동철이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할 남자가 없으니 원 씨 집안의 성을 따라 원동철이 되었죠. 원 씨는 동철이를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어쩌다 사고를 치다 와도 큰 소리 한 번 내는 일이 없었죠. 오히려 동철의 바른 성장을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귀화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 씨의 마음에 부응이라도 하듯 동철은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 앞서 말했듯 훌륭한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모든 일은 제 친부모도 해주지 않은 값진 것들이에요. 제 인생을 구해주신 만큼 저도 미약하게나마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다른 입양 가정이 그렇듯 동철도 한때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성장하면서 오히려 원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철의 허리가 고목나무처럼 곧게 자라고 펴질수록 젊고 활기차던 원 씨의 허리는 기울고 시들었고 점차 할머니가 되었죠. 엄마, 응?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아까부터 몇 번을 불렀는데 답이 없으셔서 걱정했잖아요. 아, 그랬니? 미안하다. 그냥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면허 시험 때문에 긴장되셔서 그러세요? 긴장은 무슨. 도로 주행만 붙으면 이제 끝인데. 평생 운전면허 없이 살아왔던 원 씨는 새로운 일을 하나 도전했는데 그것은 바로 운전면허 취득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갑자기 운전을 해보겠다고 나선 원 씨를 아들은 걱정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금이라도 그만하셔도 돼요. 앞으로 어디 가고 싶으시거나 차 필요한 일 있으시면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다, 그런 소리 마라. 사람은 모름지기 일이 혼자 바로 서야 해. 특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지. 이 나이 먹고 동철이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면허라도 있어야 나 혼자 병원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지. 원 씨가 면허를 따려는 가장 큰 이유는 아들 동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 동철은 몇 번을 말렸지만 원 씨가 워낙 단호했죠. 일단 알았어요, 엄마. 그럼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다녀오세요. 그래, 걱정 마라. 다행히 원 씨의 운전면허 취득은 순조로웠습니다. 시험 당시 원 씨가 최고령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은근히 수군거리며 쳐다볼 정도였지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통과했죠. 엄마, 축하드려요. 해내실 줄 알았어요.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축하는 무슨, 너 일 때문에 바쁠 텐데. 얼른 가봐라. 엄마랑 데이트하려고 오늘 하루 진작에 통으로 빼놨어요. 걱정 마세요. 원 씨의 면허 취득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 자리. 그곳에서 원 씨는 뜻밖의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 그럼 여자친구? 네, 예쁘고 성격이 조금 튀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친구예요. 예상치 못한 말에 원 씨는 살짝 놀랐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연애. 언젠가는 이런 날이 찾아올 거라 예상하긴 했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죠.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좋은 소식이네. 어떤 친구인데? 나이는?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려요. 직업은 원래는 스튜어디스 하려고 했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인스타그램 모델하고 있고요. 스튜어디스를 했다가 그만뒀다고? 아니요. 하려다가 그만둔 거예요. 항공사를 다닌 적은 없고 학원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냥 개백수라는 소리잖아. 요즘은 흔히 말해 인플루언서라고. 인스타그램 모델들도 인정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 정도는 원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기는 해도 원 씨는 항상 새로운 기술이나 문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원 씨는 실망감을 티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동철이 너는 그 친구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데? 예뻐요. 그것도 엄청.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다고. 어디 한번 사진이나 보자. 그리고 그렇게 동철이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이고 진짜 예쁘긴 예쁘네. 동철이가 한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얼굴이나 몸매 하나는 어디에 갖다 놓아도 빠지지 않겠더군요. 원 씨의 표정을 읽은 동철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은 민가은이에요. 나중에 엄마만 괜찮으시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벌써 나한테 소개를 할 정도니? 아, 그게 동철이가 순간 아차 싶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만난 지는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저희 둘 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 굳이 오래 끌고 싶지는 않아서요. 서로 마음만 맞으면 그냥 바로 결혼할까 싶어요. 마음만 맞으면 바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원 씨는 잠시 눈을 끔뻑였습니다. 결혼이라.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그건 원 씨마저도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불임을 이유로 이혼을 당했던 터라 아들에게 제대로 된 조언마저 해줄 수도 없었죠. 다만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동철아, 종교보다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뭔데요? 바로 결혼이야. 종교는 한번 잘못 선택해도 바꾸면 흔적도 안 남지만 결혼은 한번 잘못 선택했다가 바꾸려고 하면 내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법률 문서에까지 온갖 기록이 다 남아서 발목을 잡아. 너도 알다시피 이 엄마도 그래서 한동안 고생했잖니. 동철은 원 씨의 말뜻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원 씨가 옛날 한국 사회에서 싱글맘으로 입양아인 자신을 키우면서 얼마나 갖은 핍박과 무시를 당했는지 모르지 않았기에 동철은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엄마. 결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요. 대신 엄마도 나중에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자를 데려왔을 때 너무 편견을 갖고 보지만은 말아주세요. 그럼 물론이지. 누구 아들이 데려온 여자인데. 동철의 사려 깊은 말에 원 씨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랬던가요? 자식들 말은 믿는 게 아니라고. 동철은 자기 여자친구인 가은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나갔고 곧 다시 자기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가은이 말인데요. 그때 만난다던 여자친구? 요즘도 만나니? 네, 지금도 잘 만나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는 조금 더 확신이 생겼고요. 확신이 생겼다고? 그렇다면 동철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은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엄마. 동철의 말에 원 씨는 다소 아쉬웠지만 이미 지난번에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 편견 없이 대해주겠다고 했으니 딱히 거절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동철은 가은에 대한 애정을 가득 담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엄마가 가은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은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동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만 괜찮으시면 가은이를 한번 만나보시면 안 될까요? 엄마가 직접 보시면 가은이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동철은 어느새 가은이를 탐탁지 않아 하는 원 씨의 마음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사실 원 씨도 이상했습니다. 원래 원 씨는 사람에 대해 편견을 쉽게 가지는 사람은 아닌데 뭐랄까 관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동철이에게 말은 하지 못했지만 원 씨가 보기에 가은이는 흔히 말해 남편 잡아먹을 구렁이상이었습니다. 원 씨는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동철아. 나는 그런 거 잘 못한다. 너희 좋으면 둘이 알아서 잘 진행해서 결혼하기 직전에만 보면 그만이지. 뭘 지금부터 만나라는 거니? 원 씨는 이기적인 선택을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철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라니 굳이 일찍 만나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철에게도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더군요. 사실 엄마가 가은이를 만났으면 좋겠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무슨 이유인데? 전 엄마 안목을 믿거든요.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때 보육원에서 저는 반쯤 내놓은 아이였어요. 선생님들이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렸을 때는 못난이 감자 같아서 아무도 안 데려갈 것 같았는데 너네 어머니가 안목이 있어서 진국을 데려갔다고요. 아들 동철의 말에 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화술이 청산유수인지 원. 누굴 닮긴요. 엄마를 닮았겠죠. 으이그. 하여간 말은 아주. 원 씨와 동철 모자는 서로를 보며 짓궂게 잠시간 웃었습니다. 아들이 이 정도로 말하는데 원 씨라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죠. 알았어, 알았다. 내가 졌다. 한번 만나는 보마. 정말요? 감사해요, 엄마. 대신 정말 딱 한 번만 보는 거다. 그럼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원 씨가 마지못해 승낙하자 동철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요. 동철이 말과 함께 가은의 연락처를 원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가은이 연락처예요. 내일쯤 엄마한테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전화하라고 한다고? 아니, 그럼 걔랑 나랑 둘이서만 연락하라는 말이니? 설마 만나는 것도 둘이서만 하라는 건 아니겠지? 원 씨의 말에 동철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사실 당분간 회사가 너무 바쁠 것 같아서요. 일단은 둘이서 한번 만나서 간단하게 엄마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예비 며느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만나는 게 어디 있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결혼식도 간소화해서 하는 시대잖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만나주세요. 가은이도 전혀 그런 부담은 없는 편이니까요. 원 씨는 할 말이 많았지만 동시에 아들 동철이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평소에는 원 씨의 운전면허 시험장에까지 따라올 정도로 지극정성인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아들을 나무라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일단 알겠다.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네. 아, 아니다. 요즘 가은이가 새로 콜라보하는 브랜드 촬영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혹시 내일까지 전화가 오지 않으면 엄마가 저한테 전화 한 번만 해주실래요? 원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동철은 기뻐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원 씨의 속내는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죠. 내 아들이 정말 결혼을 할 생각인 모양이구나. 복잡한 심경 속에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원 씨는 동철에게 받은 가은의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민가은이라. 대체 어떤 아이일까? 연락처를 저장하면서도 왠지 모를 찜찜함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질투하는 못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 스스로가 싫어지기도 했죠. 카톡 프로필 사진을 확인하니 가은은 역시나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짙은 화장에 드러나는 옷차림. 첫인상부터 강렬하더군요. 인스타그램은 더 가관이었죠. 온통 명품,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뿐. 가은은 자신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사는지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얘는 하루라도 사진을 안 올리면 죽는 병에라도 걸린 건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동철과 함께 찍은 사진도 몇 장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남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가은은 남자들과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스스럼 없는 스킨십을 하고 있었죠. 아니, 자기 남자친구를 놔두고 왜 외간 남자들이랑 이렇게 붙어서 사진을 찍는 거야? 그러다 원 씨의 눈에 띈 사진 한 장. 가은이 웬 남자와 손깍지를 끼고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좋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렇게 좋으면 이 남자 놈이랑 사귀던가. 왜 동철이한테 붙어서는? 원 씨의 마음속에 불쾌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가은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 동철이 좋아하는 여자이니만큼 좋게 보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사진을 보고 나니 도저히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죠. 얘 도대체 뭐 하는 여자이지? 원 씨는 가은에 대해 점점 더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만나보기도 전에 색안경을 끼면 안 되지. 동철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여자인데 무턱대고 싫어할 순 없었거든요. 그저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할 뿐 속마음만은 좋은 사람이기를 원 씨는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얘는 나한테 언제 연락을 하겠다는 거야? 온다던 가은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얄미운 시계바늘은 쉼없이 돌아갔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죠. 낮 시간이 훌쩍 지나고 밤이 늦도록 가은이한테선 전화는커녕 문자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한다더니 대체 뭐 하는 앤지?
일이 바쁘다더니 혹시 까먹은 건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이 말을 믿고 얌전히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묘하게 열이 받았죠. 아무리 바쁘다고는 해도 신경을 쓰면 뭐든 가능한 법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남자친구 엄마한테 연락을 하는 문제고 말이야. 바쁘면 바쁘다고 문자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든가? 결국 기다리던 원 씨는 동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동철아, 잠깐 통화 가능하니? 원 씨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혹시 가은이한테 연락 왔어요? 동철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락이 오기는 무슨. 오히려 골빈 여자애라는 걸 실시간으로 알아가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한참 기대감에 차서 물어보는 아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어서 최대한 좋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네 친구한테 나한테 오늘 연락하라고 제대로 전달한 거 맞니? 동철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요? 가은이한테 말은 분명히 해놨는데 이상하네요. 가은이도 분명히 알겠다고 했었는데.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시 가은이한테 확인해 볼게요. 동철과의 통화를 마치고 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은이라는 여자애 딱히 좋은 아이 같지도 않던데. 역시 남자들이란 얼굴이 예쁘면 별 수 없는 건가. 원 씨의 근심이 깊어질 즈음 동철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방금 가은이랑 연락됐어요. 일이 바빠서 깜빡했다네요. 금방 연락드릴 거예요. 그러니? 알겠다. 이미 9시에 가까운 시각. 평소라면 그냥 마음 편히 잘 준비를 했을 원 씨였지만 가은이랑 연락을 하기 위해 계속 기다린 거였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동철의 문자를 받은 후에도 그렇게 한참을 더 기다려 10시가 다 되고 나서야 마침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낯선 번호였죠. 평소 이 시간에 원 씨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은 없었기에 분명 가은 전화일 거였습니다. 원 씨가 급히 움직여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어? 전화벨이 채 2번도 울리기 전에 끊기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한 원 씨가 눈을 끔뻑이고 있는데 또다시 한 번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받으려고 하는데 또다시 뚝. 이번에는 전화벨이 한 번만 울리고 끊겼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혹시 가은이가 아니라 잘못 걸린 전화인가? 혼란스러움에 일단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찰나 또다시 울리는 휴대폰. 그런데 이번에 전화를 걸어온 것은 다름 아닌 아들 동철이었습니다. 응, 동철아. 엄마, 혹시 바쁘세요? 아니? 왜 그러니? 그게 가은이한테서 방금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2번이나 연거푸 걸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모두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했죠. 한참을 걸어도 받지 않는다고? 내가? 아니, 그게 무슨. 난 아까부터 전화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걸. 그리고 방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려고 했는데 몇 번 울리더니 바로 끊겼고 말이야. 그래요? 그럼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알겠어요, 엄마. 그럼 가은이한테 다시 확인 전화를 해볼게요. 그쯤 되니 원 씨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니, 얘 뭐야? 자기가 전화를 거의 받지 말라는 식으로 짧게 연거푸 걸어놓고서는 되려 내 탓을 해? 만나기도 전부터 가은이에 대한 점수가 팍팍 깎이는 원 씨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 이걸 뭐라고 해줘야 할까? 아니지, 아니야. 그래도 동철이 여자친구인데 초면부터 뭐라고 할 수는 없지 등등. 온갖 생각이 머리를 휘몰아치던 중에 다시 동철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응, 동철아.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죄송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그게 가은이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 통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대요.
지금 자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어머니랑 통화를 해봤자 좋은 인상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다고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 하루 종일 어른을 기다리게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냥 나 몰라라 내빼겠다니. 원 씨는 할 말이 산더미같이 많았지만 그냥 꾹 참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도 피곤할 텐데 이만 들어가 쉬어라. 숨기려고는 했지만 어디 그 노기가 쉽게 숨겨지나요? 동철이 눈치를 챈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화나셨어요? 죄송해요. 제발 화 푸세요. 내가 너한테 화날 이유가 뭐가 있니? 다만 그 가은이라는 애는 좀 실망스럽기는 하구나. 어른을 이렇게나 기다리게 했으면 죄송하다는 연락이라도 직접 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통해서만 연락하고. 그건 저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나중에 가은이한테 제대로 한마디 해놓을게요. 동철이의 거듭된 사과에 원 씨는 일단 마음을 진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은이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이 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날 요란한 벨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으면서 울렸습니다. 원 씨는 깜짝 놀라 눈을 떠야 했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액정을 확인해 보니 어제 부재중 기록이 남았던 전화번호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원 씨는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들린 것은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서 어떡하면 좋아요. 요란하게 호들갑 떠는 목소리. 다짜고짜 퍼부어지는 가은의 말투는 사과인지 짜증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박하고 가벼웠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어머니께 바로 전화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제가 어쩌다가 그 엄청 유명한 브랜드 디렉터님을 만나가지고요. 아니, 글쎄 그 디렉터님이 저를 붙잡고 놔주시질 않는 거 있죠. 1차, 2차, 3차 아예 그냥 풀코스로 밤새도록 술을 계속 마시자고 하더라니까요. 어머니, 저도 정말 어머니께 바로 전화드리고 싶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쵸? 가은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귀에서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애가 제정신은 맞는 건가? 원 씨의 입장에서는 어지러울 정도였죠. 이대로 듣고만 있다가는 끝이 없겠네. 원 씨가 차분하게 가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가은 씨라고 했죠? 네, 어머니, 그냥 편하게 가은이라고 불러주세요. 글쎄, 아직은 그럴 만한 사이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서로 존대하도록 할게요. 무튼 간에 우리 아들 동철이랑 잘 지낸다니 엄마로서 기분이 좋아요. 다만 어젯밤 일은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요. 아, 어머니, 그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알아요. 가은 씨를 책망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전화로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는 게 피차 편할 것 같은데. 언제가 좋아요? 아, 전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어머니 편하신 날로 정해주세요. 그렇게 바쁘다더니 이제 와서는 또 편한 날로 정하라고. 원 씨는 반신반의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어때요? 내가 잘 아는 고깃집이 있는데. 아, 고기 좋죠. 그런데 제가 금요일에는 바쁜 일정이 있어서요. 그럼 토요일 저녁은요? 토요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일요일은? 그때는 지방에서 제 친구가 올라온다고 했는데. 어쩌죠, 어머니? 아니,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분명 말로는 편하게 정해달라고 해놓고서는 원 씨가 어떤 날을 말하건 간에 가은은 앵무새처럼 불가능하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이미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원 씨였지만 꾹 참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언제가 편하겠어요? 아, 글쎄요. 제가 정말 너무 어머니를 뵙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뭐 이런 여자애가 다 있지. 결국 원 씨의 인내심이 먼저 끊겼습니다.
그럼 그냥 보지 말까요? 네? 어머니? 저 때문에 화나셨어요? 네, 그런 것 같네요. 동철이한테는 각자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만나는 걸로 하죠. 그럼 이만 끊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원 씨는 가은이의 애절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뭐 이딴 무개념이 다 있어? 원래부터 그닥 보고 싶지도 않았던 얼굴. 동철이가 하도 간곡히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보려고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굳이 서로 불편하게 볼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동철이가 문제였습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잔뜩 울먹이는 동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짜고짜 사과부터 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원 씨의 마음은 더욱 심란해졌습니다. 동철아, 갑자기 왜 그래? 네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 가은이 말이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엄마 제발 화 푸세요. 동철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계속 애원했습니다. 제가 가은이 대신 100번, 1000번이라도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의 애처로운 목소리에 원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동철아, 너까지 왜 이러는 거니? 나는 지금 네 여자친구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 네가 사과할 일은 아니잖니. 저 사실은 가은이를 정말 많이 좋아해요.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사실이지만 저 가은이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식장도 알아보고 있었고요. 뭐라고? 아니, 그런 걸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맞아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 눈에는 가은이도 좋은 사람이고 엄마야 당연히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저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엄마가 가은이를 직접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 결혼 포기할게요. 대신 정말 눈 딱 한 번만 감고 가은이 만나주세요. 그게 제 유일한 부탁이에요. 네?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아들. 그리고 그런 아들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엄마. 원 씨는 머리가 복잡했지만 이미 동철이가 어느 정도 양보한 만큼 원 씨에게 주어진 선택지도 분명했습니다. 그래, 정 그렇다면야. 하지만 동철이 너 정말 그럴 수 있겠니? 뭐가요? 내가 가은이를 실제로 만난 후에도 만남을 반대한다면 정말 헤어질 수 있겠냐고? 동철이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그건 100% 진심이에요. 얼마 후 동철의 주선으로 약속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시내에 위치한 레스토랑이었죠. 엄마 집에서 가깝고 분위기도 좋은 곳이에요. 혹시 레스토랑 위치 잘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결국 만나게 되는 건가? 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죠. 가은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도무지 결정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은을 쉽게 용납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아침, 원 씨는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에서부터 레스토랑까지는 직접 운전을 해서 가기로 했죠. 초보 운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가면 될 거야. 사실 원 씨는 운전 실력에 꽤나 자신이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날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큰 문제가 없었죠. 문제는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쯤인 것 같은데 원 씨가 주차장에 진입하여 주차를 하려고 차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자리가 마땅하지 않던 찰나 이내 한 공간을 발견했죠. 여기에 주차하면 되겠다. 자리를 발견한 원 씨가 핸들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경적 소리가 원 씨가 운전하던 차를 향해 연신 울려졌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바로 뒤를 따라오던 썬팅을 짓게 한 외제차였죠. 뭐야 갑자기. 잠깐 주차하는 사이를 못 기다려서 저러는 거야? 원 씨는 힘겹게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초보 운전이라. 금방 주차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정도면 알아먹었겠지. 원 씨가 다시 핸들을 잡고 주차를 하려는데 다시 울리는 요란한 경적 소리. 아까랑 같은 차였습니다. 아, 정말 뭐야? 나랑 싸우기라도 하자는 건가? 원 씨가 주차를 하는데 시간을 오래 소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경적을 울리며 방해할 시간에 기다려줬더라면 이미 진작에 주차는 끝났을 터였죠. 하지만 계속 경적은 울렸고 원 씨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가 저딴 식으로 운전하는 것들은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 얼굴이 궁금하네. 원 씨는 한숨을 내쉬며 경적과 방해 속에 주차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연신 경적을 울리던 외제차가 굉음을 내면서 바로 옆에 있는 공간에 거칠게 주차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주 그냥 거칠게도 주차를 하네. 원 씨가 혀를 차고 레스토랑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지? 원 씨가 의아함에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요란을 떨며 경적을 울리던 차가 주차를 하려다가 옆 차를 박은 것이었습니다. 풋. 원 씨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흘렸습니다. 성질은 있는 대로 내더니 아주 꼴 좋다. 원 씨가 혀를 끌끌 차며 그대로 레스토랑으로 향하려는데 바로 등 뒤에서 성난 구둣발 소리가 들려오더니 저기요. 원 씨는 그 부름이 자신을 향한 것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그저 약속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얼른 갈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때 야, 도망치지 말고 거기 서라고. 아, 머리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원 씨가 그대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넘어졌습니다. 당황한 원 씨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니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자가 씩씩대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차 사고를 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도망치면 어쩌자는 거예요? 차 사고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차요? 젊은 여자가 소리를 버럭 지르며 아까 경적을 울리더니 옆 차를 박아버린 외제차를 가리켰습니다. 원 씨는 아, 저 또라이 같던 차주가 바로 너로구나 하는 얼굴로 여자를 바라보았죠. 게다가 머리카락 통증, 갑자기 뒤에서 확 끌어당겨진 탓에 머리가 여전히 얼얼했습니다. 혼자 성질내다가 옆차를 박아 놓고선 도대체 왜 나를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 지금 내 머리를 멋대로 잡아당겨서 바닥에 주저앉힌 거예요? 젊은 아가씨가 지금 제정신이에요? 내가 혼자 박긴 뭘 혼자 박았다는 거예요. 이런 젠장할 진짜. 할머니가 주차를 느리게 해서 내 성질을 돋궈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모두 할머니 때문이라고요. 너 때문이라고. 너? 당신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어? 그래. 했다 어쩔래? 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원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개념이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뭐 이딴 게 다 있나 싶었죠. 무엇보다 약속 시간이 거의 가까워져 있었죠. 됐고. 그쪽 혼자 생쇼하다가 사고 낸 걸 나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하지 말아요. 난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겠으니까. 원 씨가 그대로 뒤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딜 도망가냐고. 앙칼진 목소리와 함께 그 미친 여자가 또다시 원 씨의 머리칼을 움켜쥐는 게 아니겠어요. 아, 진짜 이게 미쳤나 봐. 당장 이거 안 놔? 못 나? 못 넣는다고. 원 씨가 머리채를 잡힌 채 강제로 싸우고 있는데 엄마,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그것은 동철아? 손에 꽃다발을 든 동철이었습니다. 미친 여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엄마를 본 동철이의 눈이
이리저리 흔들렸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동철의 시선은 원 씨에게만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원 씨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선글라스를 낀 미친 여자에게로도 가 있었죠. 가은아, 너 미쳤어? 네가 왜 우리 엄마 머리를 움켜잡고 있어? 뭐라고? 가은이라고? 나와서는 안 될 이름이 나오자 원 씨가 곧장 일어났습니다. 원 씨의 머리칼을 잡고 있던 선글라스를 쓴 여자도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원 씨가 그 여자의 선글라스를 벗겨보니 정말로 사진을 통해 보았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보았던 얼굴, 동철의 여자친구인 민가은이었습니다. 아니, 네가 바로 그 민가은이었니? 원 씨의 말에 가은은 절망적인 투로 말했습니다. 가은이라니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곧바로 동철이 다가와 말했으니까요. 민가은, 너 지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지난번 실수를 잘 만회해보라고 내가 몰래 직접 와줬더니 우리 엄마를, 내 하나뿐인 엄마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있어? 동철은 원 씨와 가은에게는 자신이 올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가 둘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몰래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가은을 궁지에 몰게 만들었죠. 아니야, 오빠. 그게 아니라 난 그냥 이 할머니가 할머니,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할머니라고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거라. 누가 너처럼 무개념한 여자의 어머니라는 거냐? 아! 대체 나더러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궁지에 몰린 상황 때문에 멘탈이 붕괴된 것일까요? 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고. 나는 그냥 오빠랑 오빠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었을 뿐인데. 얼핏 들으면 동정심이 절로 드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원 씨는 그 정도로 바보가 아니었죠. 너 정말 웃기는 얘구나? 나한테 잘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가장 큰 잘못은 무턱대고 다른 사람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무례하게 군다는 거야. 나한테만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끔찍한 인간이라는 게. 그리고 그런 주제에 내 아들인 동철이한테 정상인인 척 접근했다는 게 문제라고. 원 씨의 정확한 핵심 지적에 가은은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유일하게 자기 편이 되어줄 동철마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가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죠. 어머니,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가은이 주차장 바닥에 얼굴을 납작 엎드린 채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랬어요. 오빠도 나 알잖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지 않냐고. 하! 어이없는 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동철이 너 설마 저 말을 믿는 건 아니지? 원 씨가 설마하는 마음으로 아들 동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원 씨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긴 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지극정성으로 길러왔다고는 해도 결국 아들 동철은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입양아. 동철이 정말로 원 씨를 친엄마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원 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 멋대로 가은을 선택해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철은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철이 원 씨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엄마 편이고 엄마의 안목을 믿는다고요. 못난이 감자였던 저를 알아봐준 엄마를 언제나 믿는다고요. 동철의 말에 원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눈이 가은에게로 향했죠. 동철이 말 들었지? 원 씨가 차분하게 가은의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골빈 가은이 앞에서 원 씨가 도도하게 고개를 쳐들었죠. 넌 이제 끝이야. 원 씨의 선언에 가은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그로부터 몇 달 후, 원씨와 동철은 북한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원씨가 커피잔을 소리나게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요즘도 연락이 오니? 가은이요? 그럼 내가 누굴 이야기할까? 원씨의 말에 동철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여전히 와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필이면 자기가 머리끄덩이를 잡은 게 어머니일 줄 어떻게 알았냐고. 그냥 그런 하소연들이요. 동철아, 내가 말 안 해도 알겠지만 원씨가 걱정하는 마음에 입을 열자 동철이 먼저 말을 뱉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동철이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씨를 향한 그 미소는 어느 때보다 신뢰감 있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죠. 그 사람의 행동도 문제지만 본성 자체가 문제라는 거. 그래서 솔직히 더 실망한 거예요. 동철이 씁쓸한 미소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마지막 말을 남겼죠. 무엇보다 내 엄마한테 한 짓이었잖아요. 저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마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동철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언제까지나 엄마의 하나뿐인 아들로 곁에 있을 테니까요.